2024 U23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가 지난 15일에 A조 경기를 시작으로 개막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내일 새벽 12시 반에 아랍에미레이트와 맞대결을 시작으로 19일 금요일 저녁 10시에는 중국, 22일 월요일 저녁 10시에는 일본과 붙는 조별리그 일정을 치를 예정입니다. 연령별 대표팀 간의 대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웬만큼 열렬한 축구 팬이 아니고서는 잘 챙겨보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U23 아시안컵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의 최종 결과에 따라서 올해 7월에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3장까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4위란 팀에게는 마지막 기회로 아프리카 U23 네이션스컵에서 4위를 한 기니와 최종 플레이오프에서 이겨야 하고요. 상위권에 들지 못하면 단순히 기분만 나쁜 게 아니라 이번 올림픽에 나가냐 못 나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더 주목하고 응원을 해야죠. 특히 한국은 현재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로 역대 최다 기록을 이미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파리 올림픽까지 본선에 진출한다면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우뚝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에서 10회 연속이면 단순하게 따져도 최소 40년은 걸리는 업적이라서 만약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2068년이 되었어야 다시 도전할 수 있거든요. 한국 축구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순간인 겁니다. 현재 U23 대표팀은 황선홍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 측에서 자꾸 성인 대표팀 감독으로 황선홍 감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지금 당장 시급한 이 대회에 제대로 집중 못하게 해야 하는 느낌도 있는데요. 협회가 아니더라도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해외파 선수들의 차출이 불발되면서 100%의 완전 풀전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기준 U23 대표팀 기준은 2001년생까지 출전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강인이 출전 가능한 마지막 올림픽이 바로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생으로 셀틱에서 뛰고 있는 좌우 모두 가능한 미드필더 양현준, 2003년생에는 올 시즌 잉글랜드 2부 리그인 스토크 시티로 이적해 맹활약 중인 배준호, 2004년생으로는 작년에 프리미어리그 팀인 브렌트포드로 이적한 김지수까지 있죠. 그러나 이렇게 쟁쟁한 해외파 선수들이 이번 U23 아시안컵 대표팀에는 차출되지 않으면서 시작부터 황선홍원은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소속의 이강인은 올림픽도 아니고 연령별 아시안컵에 출전하기는 무리인 선수지만 양현준, 배준호, 김지수까지는 충분히 한번 욕심을 부려볼만 했는데요. 셀틱, 스토크, 브렌트포드가 모두 차출을 거부하면서 이 3명의 합류가 불발된 겁니다. 굳이 이 선수들의 차출을 반대했다는 건 각자가 소속팀에서 나름대로 활약을 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번 대회만 보면 불안한 소식인 건 맞습니다. 물론 실제 파리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합류가 가능할 것이고 이강인은 현 소속팀의 연고지가 파리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사실상 제로거든요. 그리고 유럽파 선수들 역시 당연히 비행거리가 아시아 쪽까지 오는 것보다는 훨씬 짧아져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강인, 양현준, 배준호, 김지수 등이 합류하면 한국 올림픽 대표팀은 금메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역대급 멤버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국내파 선수들 역시 현재 K리그 각 팀에서 로테이션급 이상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한국은 이번 U23 아시안컵 B조에 속해 있는데 이 B조가 바로 죽음의 조이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같은 B조인데 여기에 중동의 다크호스인 아랍에미레이트까지 올림픽 지역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조라는 평가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나올 정도로 모두가 경악하는 죽음의 조가 된 겁니다. 1차전 상대인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에는 중동의 다크호스로 손꼽히는 팀인데 그 이유가 이미 성인 대표팀에서 A매치를 경험한 선수들 다수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A매치 10경기에서 5골을 넣은 2004년생 공격수 술탄 아딘이라는 선수 포함해서 A매치를 24경기나 소화한 2002년생 압달라도 무시 못할 선수인 건 분명하죠. 참고로 이 선수는 2022년 월드컵 예선에서 벤토를 상대로 0대1 패배를 안겨준 결승골을 넣었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실 축구 실력보다도 쿵우 실력으로 우리 선수들을 위협하는 편인데 최종 3위 이상의 순위를 노리는 한국에게 부상은 가장 피해야 할 악재입니다. 중국이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어차피 성적은 포기한 채 한국 선수를 위협하는 거친 파울로 일관할 수도 있어서 걱정이죠. 네. 마지막 3차전 상대인 일본은 정반대로 실력적인 위협이 많이 되는 팀입니다. 솔직히 지난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만나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했지만 당시 경기를 돌이켜보면 경기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간담이 서늘했거든요. 또 그 전에는 아시안컵 8강에서 일본을 만나서 0대3으로 완패를 했던 기억도 있고요.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씻어내긴 했지만 이번 맞대결 역시 힘겨운 승부가 예상됩니다. 어느 팀 하나 만만하게 볼 수 없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손에 땀을 쥐는 경기들이 이어지면서 보는 맛은 쫄깃할 수도 있겠지만요. 황선홍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조는 모든 팀이 강하다. 죽음의 조라는 걸 인정한다. 첫 경기가 중요하다. 모든 걸 쏟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경기를 팀으로서 움직일 거다. 대회 기간 내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면서 죽음의 조에 속해 있지만 원팀이 될 것을 다짐하며 최선을 다할 거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회 직전까지 해외파 차출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 실패한 결과에 대해서도 대회 전 유럽으로 가서 차출 문제로 협상했으나 아쉽게도 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감독으로서 답답하고 아쉽지만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 문제 없다. 조별리그를 통해 선수들이 하나의 팀, 조직적인 팀이 되길 바란다. K리그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이 장점과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라면서 K리그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계획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힘주어 말하는 모습이었죠. 솔직히 이런저런 일들에 계속 휘말리면서 황선홍 감독에 대한 믿음이 아주 두터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로 증명한 이상 어느 정도의 신뢰를 스스로 얻은 것도 맞거든요. 성인 대표팀을 임시로 맡아서 태국과의 홈경기를 0대0으로 비긴 건 매우 아쉽지만 현재 상암 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최악이라는 게 어쨌든 사실이긴 한가 보더라고요. 경기 개최지가 카타르면 얼마 전 월드컵도 치른 만큼 잔디 문제는 전혀 없을 거기 때문에 분명 그로 인한 변수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치명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들의 편파 판정인데요. 물론 카타르는 반자동 옵사이드 시스템도 있고 VAR까지 다 갖춘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중동에서 계속 이런 대회가 열리면서 심판들의 판정이 중동 국가들 쪽으로 치우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실제 어제 A조에서 1차전을 치른 신태용 감독은 개최국인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인도네시아 선수만 2명이 퇴장당하면서 0대2로 패배했죠. 후반전 시작과 함께 미드필더 제너가 경고 누적으로 바로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가 됐고 이후 10분도 안 돼서 추가골을 허용하며 졌거든요.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공격수 사란타까지 다이렉트로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퇴장당해서 다음 경기까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강력한 어조로 따져보면 경기 중 석연찮은 심판 판정이 너무 많았는데 이건 축구 경기가 아니라 코미디 쇼다. 너무 과도했다라면서 심판들의 편파 판정에 의혹을 제기했는데 우리나라도 아랍에미레이트와 1차전에서 혹 중동팀의 텃세에 당하지 않을지 걱정이네요. 부디 공정한 경기가 되길 바라면서 대한민국의 10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U23 대표팀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